안녕하세요. 책을 만나는 공간 하이북토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한빛비지에서 출판된 김형근 저자의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는 분열된 존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부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듬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의 또 다른 자아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자아가 분열되어 고통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분을 골라 읽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도 보이네요. 이 중에서 몇 가지의 챕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 사소한 일로 자주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작은 일로 인해 쉽게 소심해지지 않을 것이며 사소한 일로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자주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느끼는 위축된 마음이 숨어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예쁘고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같은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나와 내면의 나가 달라서 힘들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의 자기상을 갖고 있다. 문제는 내면의 자기상이 현실 속의 실제 자신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실 속의 자신은 완벽한 존재로서의 자기상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다. 열등감이 클수록 현실 속의 자신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면에 존재하는 완벽하고 능력 있는 자기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누구도 자기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할 때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게 된다. 인석이는 매주 치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모임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참석자 20명 모두가 자신을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환영해주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목하지도 않는다. 인석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모임에 가기가 싫어진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매번 모두 인석이를 환영할 수 있을까? 인석이를 맞는 순간 누군가는 자기 아픔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화에 열중하느라 인석이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닌데도 인석이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큰 상처를 받는다. 자기상이 위대할수록 쉽게 상처받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석이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상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자 실제 현실의 모습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위대한 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봐주길 바란다. 마치 대통령이 지나갈 때 모두가 일어서서 환영 인사를 하듯 위대한 자신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인석이는 왜 내면에 위대한 자기상을 심어놓은 것일까? 하인즈 코엇에 따르면 자아가 취약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데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대한 상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코엇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자기상을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라 명명한다. 누구나 자신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순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때 자아를 과장하고 포장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한다. 마치 보거가 위협적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부풀려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아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자기상을 마음속에 만들어낸다. 위대한 자기상은 마치 임금이 백성들을 필요로 하듯 언제나 타인을 필요로 한다. 자신을 칭송해주고 열렬한 반응을 보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외부에 존재하는 타인의 긍정적 반응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누군가로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생기는 감정이다. 존중과 인정을 보내주는 맨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부모다. 유아에게 부모는 자기 대상, 즉 셀프 오브젝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유아나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있을 때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는다. 여기서 돌봄이란 신체적인 돌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인정과 배려, 칭찬 등을 통해 존중받는 경험 전반을 의미한다. 돌봄의 경험이 있어야만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자기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반대로 자기 대상과의 따뜻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내 생각대로 따라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고유한 인격, 즉 감정과 생각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존중해주는 존재보다 자신의 위대한 자기상을 반영하고 투영할 죽은 대상을 필요로 한다. 유아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인정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야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인정과 지지는커녕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아이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며 성장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로만 여기게 된다. 하지만 현실 속 타인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뜻일 수 있다. 앞의 예에서 인석이는 모임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사람들에게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어쩌면 인석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기쁘게 반응해주지 않는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탓에 성인이 된 지금도 사람들의 무심한 반응에 거절감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면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처가 많이 있었구나 하며 자신을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의 내면 심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사소한 일에도 무척 놀라고 힘들어할 수 있다.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제대 후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어도 곧바로 엎드려 총 쏘는 자세를 취하는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건 자신이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치심이 많고 자신에게 큰 결함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성적으로도 무능하다고 느낀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면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이 더욱 초라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여자 운동선수나 여자 연예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뉴스가 보도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온라인상에 공격적으로 비방 댓글을 남기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에 기인한다. 자신이 그런 멋진 여성과 사귈 수 없게 됐다는 비참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월한 자기애적 자아를 지닌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느끼고 그 점을 과시적으로 드러낸다. 열등한 자기애의 소유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봐주기를 바라는 반면 우월한 자기애의 소유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성에 반응해 주기를 노골적으로 강요한다. 자신은 상처받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사람들을 티나게 경멸하고 평가절하한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사소한 반응에 집착하고 외부 대상의 찬송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열등한 자기애의 소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위축된 자아의 취약한 자기 응집력 탓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로써 타인의 사소한 반응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는 왜 꿈이 없을까?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는다. 꿈을 꾸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즉, 꿈을 꾼다는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가능성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자신감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열정으로 작용한다. 희망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꿈을 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무기력할 때다. 무기력은 우울증의 핵심적인 심적 메커니즘이다. 보통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던 여행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 귀찮아한다. 무기력 때문이다. 좋은 곳에 데려가려 해도 무슨 재미가 있어가냐며 거절하고 이런저런 제안으로 도움을 주려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거절한다.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전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면 꿈을 꾸기 힘들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현재도 이러한데 하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거나 계획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무기력은 생애 초기인 유아기 때 환멸을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위니컷에 따르면 어린아이라면 반드시 느껴야 할 전능감을 느끼지 못한 채 현실 세계에 맞닥뜨릴 때 아이는 현실 세계의 환멸과 좌절감을 느끼고 만성적인 무기력에 시달린다고 한다. 여기서 전능감이란 어린아이가 자신을 신적 존재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먹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때 아기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엄마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신호를 보낸다. 투사적 동일시란 일종의 텔레파시로 한 자아의 정신적인 요소가 다른 자아 속으로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살다 보면 가끔씩 굳이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자신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의아하게 여길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정신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침범해 들어와 자신의 감정인 양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투사적 동일시이다.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엄마는 젖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은 신체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 아기는 입속으로 들어오는 젖가슴을 자신이 창조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바로 유아가 가지는 전능감의 의미이다. 유아적인 전능감을 갖고 있거나 과대성이 좌절되거나 전능감은 유아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적인 전능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성인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기대대로 세상과 타인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를 타고 가다 길이 막히면 마구 화를 내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꿈에 사로잡혀 있다. 이상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이루어야 할 꿈들을 마음속에 많이 품는다. 이른바 파랑새만 찾아다니는 경우다. 어떻게 보면 꿈이 너무 많아 탈이 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전능적 과대성이 심각하게 좌절되고 억압되면서 만성적인 무력감이 내면에 고착된 경우이다. 이렇게 절망이 만성화되면 무언가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위니컷은 전능적인 과대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보호받아야 할 시기를 출생 후 1년까지로 본다. 이 시기에 아기가 현실 세계와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전능감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무의식 깊이 숨어 이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환상 속에서 전능적 과대성을 느끼는 사람들. 건강한 엄마라면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금세 알아채고 때에 맞춰 젖을 줄 것이다. 반면 자기 애가 지나치거나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엄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남편의 외도, 친정 부모님의 사망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은 엄마는
아기에게 집중하지 못해 아기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즉, 아기가 한참 울고 난 뒤에야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아기는 전능적 과대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견딜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내에 젖을 물려야 아기는 환상 속에서 전능적 과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환상이란 말 그대로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환상적인 일이다. 가령 미국을 간다고 할 때 환상 속에서는 순식간의 시공을 초월해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모든 게 머릿속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환상과 달리 현실 속의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에서 미국에 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12시간 이상 걸린다. 현실의 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치우려 든다. 성격이나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아이나 배우자에 관해서도 조금의 노력으로 즉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요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유아의 환상세계 또는 전능적 과대성은 환멸과 충격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생떼를 쓰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의 요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다. 환상과 망상 속에 머물면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아이의 욕구를 잘 맞춰주지 못한 부모는 아이가 아동기나 청소년기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부모로 인해 아이는 욕구를 존중받지 못한 채 만성적인 좌절을 겪게 된다. 그 결과 무기력에 시달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노력하고 꿈을 펼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현실 속에 뿌리 내리기보다 유아적인 전능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환상 세계 속을 헤매고 다닌다. 이런 사람은 유약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탓에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 불가능한 꿈은 꿈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실현되라고 있는 것이다. 꿈을 꾸는 일과 꿈을 실현하는 일 모두 중요하다는 말이다. 꿈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꿈이 망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꿈을 꾸는 일이 필요하다.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가능한 꿈, 환상 속에서만 실현되는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조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일이 필요하다. 동시에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감은 삶의 원동력이자 꿈을 실현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여기까지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서점에서 처음 봤는데 제목부터 저의 마음을 이끈 책입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어떠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나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감정이 없다면 불편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감정들도 생겨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나는지 과거의 환경과 나의 주 양육자의 반응과 같이 나에게 영향력을 준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나의 자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을 만나는 공간 하이북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